정찬성이 직접 인정한 천재 1호 박재현. 제가 맨날 방송에서 이 선수도 천재, 저 선수도 천재라고 소개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맨날 천재냐고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정찬성 선수가 직접 천재라고 소개했으니 이 정도면 당연히 믿고 봐야겠죠. 아무튼 박재현 선수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즌 UFC의 문을 두드렸으나 악몽 같은 레슬링에 맥없이 당해버린 박재현. 그런 그가 패배의 아픔을 발판 삼아 새로운 레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박재현은 UFC의 자격을 증명하듯 만점의 기량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UFC 유망주 박재현 선수의 주요 경기들과 그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최근 UFC에 도전한 모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01년생으로 중학교 때부터 코리안 좀비 MMA에서 격투기를 시작한 박재현은 2019년 17살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 진출합니다. 상대는 당시 전적 2승 1패로 영타이거로 유명한 이영훈 선수. 초신성 매치답게 화끈한 공방이 펼쳐집니다. 레슬링으로 이득을 가져오는 박재현. 그러나 눌러놓는데 실패하자 날렵한 한 방이 걸리는데요. 체력이 빠진 순간 따라오는 원투를 허용하면서 박재현 선수의 프로 데뷔전이 KO로 마감됩니다. 그렇게 첫 무대를 그르쳤으나 6개월 만에 출전한 박재현은 이번에도 역시 어려운 상대를 만납니다. 바로 RTO 시즌4에 출전하여 리 카이원을 상대했던 서동현. 킥복싱 베이스의 타격가로 운영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시절부터 레슬링의 두각을 나타냈던 박재현. 미들킥을 찾는 순간 타이밍 태클에 성공하고 완벽한 컨트롤로 백초크를 잡아내면서 마수거리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어렵다는 프로 첫 승을 일궈낸 박재현은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강력한 상대를 만나는데요. 바로 당시 전적 6승 1패의 무에타이 파이터 명재욱. 직전 경기에서 광남 신승민 선수와 접전을 펼쳤던 실력자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숨은 고수 중 하나입니다. 즉 경험을 쌓아야 할 시점에서 상위 레벨을 만나버린 박재현. 만약 명재욱을 꺾는다면 국내 단체 챔피언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인데요. 지금까지의 경우 상체를 오픈하고 앞발에 무게중심을 두는 압박형 스탠스를 구사했으나 자세는 유지하되 중심을 수정한 박재현이 보다 경쾌한 스텝을 구사하기 시작. 레슬링 압박감에 명재욱의 볼륨이 떨어지면서 3전째인 박재현이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이에 화력으로 승부수를 띄워보지만 머리를 안전지대로 옮기는 박재현. 가두는 것부터 시작하는 코리안 좀비 특유의 운영을 구사하고 적극적인 모션으로 큰 주먹이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게 답답한 양상이 반복되자 템포를 올리는 명재욱. 그러나 조급한 공격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마는데요. 상대를 주시하던 박재현이 완벽한 타이밍에 카운터를 장렬하고 한 번의 다운이 백초크로 연결되면서 대어를 낚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저 잽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몰았습니다. 박재현 거리를 보고 있는데요. 저렇게 잽을 맞으면 경기 흐름이 아주 끊기거든요. 파이트! 지금 명재욱이 앞면에 명재욱 빠져나오나요? 자, 지금 들어가지 박재현 다시 한번 않았어요. 뒤에서 초크. 자, 걸렸어요. 그런 안정적인 기량으로 네임들을 잡아낸 박재현은 완성된 스타일을 디테일하게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손싸움과 태클을 치기 위해 상체를 정면으로 열어둔 레슬링 성향의 스탠스와 기다리면 견제를, 들어오면 태클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승리 패턴을 구축합니다. 특히 그래플링 공방에서 근력이 뛰어난 박재현. 한 번이라도 깔린 순간 피니시로 가는 것이 강점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묵직한 라이딩을 발휘하면서 순식간에 3연승을 거머쥡니다. 자, 파이트 카운터 들어가는데요. 우선. 자, 일단 밀고 들어가는 박재현입니다. 자, 넘깁니다. 바닥으로. 근데 빈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올라탑니다. 들이면은 자, 이거 아쉽겠지 못 그리고 결국에 경기를 가져갑니다. 박재현이 승리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박재현은 장정혁 선수와의 시합에서 왠지 메이저로 갈 것 같은 특별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전형적인 인자강 스타일로 강하게 부딪히는 구도에서 위력을 드러냈던 장정혁. 지금껏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세에서 밀리는 법이 없었으나 박재현의 판짜기에 속절없이 말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터프한 스윙을 보여주지만 펜스를 등져버린 장정혁. 태클과 타격이라는 이지선다에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무엇을 시도하든 카운터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전매 특허 도발마저 멘탈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모션을 바탕으로 공격력을 억제하던 박재현은 장정혁 선수에게 유일한 KO를 선사합니다.
큰 주먹을 유도한 뒤 펜스까지 몰아넣은 그는 황소 같은 몸심으로 테이크다운에 성공. 주먹으로 못질을 하는 듯한 파운딩을 장렬하면서 2라운드 피니쉬를 거머쥡니다. 태클 모션과 동시에 얼굴로 틀어주는 라이트와 카운터를 예상하고 더킹에서 싱글레그로 연계되는 움직임은 UFC에서 나올 만한 수준 높은 동작인데요. 평소 MMA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합이었습니다.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던 박재현은 조용한 성격처럼 묵묵히 승리를 쌓아갑니다. 그는 방탄복근 박승현을 화물차 태클로 잡아내고 요즘 매미킴TV에서 맹활약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더욱 친숙해진 UDT 파이터 프로그맨 김상욱을 꺾어내면서 AFC 초대 라이트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하여 6승 1패 4피니시를 기록한 박재현은 로드 투 UFC 원매치라는 파격 대우를 받는데요. 덕분에 토너먼트가 아니라 단 한 경기만 이긴다면 UFC 티켓을 딸 수도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시합을 하루 남겨두고 불운이 찾아오고 말았으니 4강전을 기다리던 바토 보라티가 개최에 실패하면서 하필이면 박재현이 4강전 대체 선수로 투입된 것입니다. 차라리 스타일이라도 평범하다면 좋았겠지만 순도 100% 레슬러인 하라구치와 싸우게 된 박재현. 가뜩이나 오펜스에 비해 디펜스가 불안했던 박재현은 전일본 학생 선수권 준우승, 천왕배 레슬링 우승, 아시아 선수권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눈부신 레슬링에 고전하고 선수로서의 사기가 꺾일 만한 뼈아픈 패배를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3개월 만에 출전한 박재현은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또 하나의 괴물을 만나는데요. 바로 191cm의 신장과 리치를 자랑하는 실사판 달심, 8승 1패 4피니시를 기록 중인 압달라 바이다이입니다. 그는 호주 아데사냐라고 불리울 정도로 긴 리치를 활용하는 원거리 타격가로 호주에서 격투기 챔피언으로 군림하던 강자입니다. 즉 이번에도 파트너를 찾기가 불가능한 희귀캐와 싸우게 된 박재현. 평소 대치구도에서 강점을 드러냈으나 킥거리보다 멀리서 들어오는 초장거리 견제가 당도하고 깊숙이 펀치를 던져보지만 패링에 막혀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클린치가 발생하자 누르듯이 싸잡는 압달라. 얼마 전 소개드린 보니칼데 리더의 양상과 비슷한데요. 심지어 타격마저 뛰어난 압달라가 찌르는 라이트를 바탕으로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 장거리 견제와 클린치라는 굴레 속에 험난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괴상한 상대를 맞이하자 리듬이 끊겨버린 박재현은 지난 시합을 뛰어넘는 충격적 패배를 당합니다. 쫓아가는 스트레이트에 걸리면서 그로기에 빠져버린 그는 또다시 같은 패턴에 당하면서 등을 대고 쓰러집니다. 물론 박재현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압달라가 너무나도 강했는데요. 리치가 비정상적으로 긴 상대가 장거리뿐만 아니라 근접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 경기 운영이 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체육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천재 1호라는 별명은 거품이 꼈다는 등 22살의 어린 나이에도 과도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문화 좀 없어져야 돼요 진짜. 아무튼 그렇게 6승 3패 4피니시로 전적만 보면 UFC를 가기에는 모자라 보였던 박재현은 3승 무패의 구지훈을 잡아내면서 다시금 RTU 출전권을 획득합니다. 특히 레슬링을 보강했다는 그는 그래플러를 그래플링어로 잡겠다는 과감한 출사표를 던집니다. 그럼 박재현이 만나게 될 상대는 13승 5패 9피니시를 기록 중인 잭 베커. 투박하지만 부담스러운 타격과 화물차 태클이 주특기인 선수인데요. 뛰어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집요하게 그래플링으로 몰고 가는 클레이 구이다와 흡사한 스타일이 특징이며 탑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또한 1라운드의 움직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막강한 체력을 갖췄기 때문에 스크램블이 길어지면 변수가 될 수 있는 박재현. 그럼에도 상식적으로 괜찮다고 분석한 그는 굳이 맞춤 전략을 짜기보다 자신의 게임에 집중하겠다고 밝힙니다. 경기는 시작되고 박재현이 빠른 템포로 압박하는 가운데 저돌적인 잭 베커가 선제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는데요. 기습타를 노려보지만 기다리던 박재현이 체크훅을 장렬. 그렇게 손해가 누적되자 우격다짐으로 들어가 보지만 체력 투자에 비해 이득을 올리지 못하는 베커. 맞잡기 공방에서 역으로 돌려내는 박재현. 겨드랑이를 올려주자 다리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동안은 진흙탕 싸움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베커. 이를 사전에 제압하자 게임 플랜이 꼬여버리고 대치구도가 길어질수록 견제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던 박재현이 오히려 테이크다운을 장렬합니다. 페이스 잡고 일어나자 백으로 전환하고 손목을 낚아채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강제합니다.
자칫하면 미끄러질 수 있었으나 다리를 끼워 컨트롤을 이어가고 보는 사람도 숨막히는 라이딩을 반복하면서 진흙탕 레슬러 잭 베커를 늪속에서 압도합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기습타 이후 싸잡고 넘겨버리는 박재현. 타격에서 레슬링으로 연계되는 MMA적인 동작이죠. 배를 대고 깔려있는 최악의 포지션에 들어가고 살아남기 위해 풀마운트를 선택하지만 이번에도 또 다른 난관이 잭 베커를 맞이합니다. 이에 언더훅은 파지도 못한 채로 백마운트로 돌아가는 베커. 처참하기 짝이 없는 미스매치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체력을 짜내보지만 원상태로 돌려놓는 박재현. 선수 보호를 위해서는 레프리 스탑이 필요한데요. 결국 팔꿈치가 들어가자 레프리가 개입하면서 RTU 두 번째 도전기가 성공적으로 출발합니다. To avoid that, but Jae Hyun Park looking very skilled. He does get it back on the ground. That is a big right to set up the tech. Becker's looking like he's fading right here. And that's enough. He's punching, taking it to the semi. 이처럼 저돌적인 잭 베커를 오히려 공격으로 제압하면서 아무런 피해 없이 4강에 올라간 박재현. 보다 활발해진 풋워크와 직선을 곡선으로 흘리는 움직임이 예술이었고 지키기만 해도 승리가 보장됐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 적진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4강에서 만나게 될 마르판이 끈적한 그래플링 타입으로 이번 시합의 양상과는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점인데요. 이미 한 차례 맞붙었던 김상욱 선수도 4강전에 진출했기 때문에 RTU 결승에서 두 선수의 2차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저와의 팟캐스트에서도 말했지만 중국에서 열리는 동양 최강 선수들이 모이는 RTU 무대에서 한국인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난다면 야 진짜 뭐 이러면 국내 격투기 팬으로서 이보다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두 선수 모두 멋진 모습으로 승리하여 꼭 결승전에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0으로 레벨업한 박지현 선수의 거친 돌풍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